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칸티네 페데리치 라파야 델 솔레 사티코라 꼬리 디 루니 디오시 베르만티노 2018 빈티지입니다. 최근에 계속 여러 병을 한 번에 소개하는 자리를 통해서 와인을 좀 많이 마신 듯하기도 하고, 날이 점점 더워지는 터라서 화이트 와인이 또 끌리기도 해서 골라봤습니다. 칸티네 페데리치닷컴에 들어서면은 라 바이아 델 솔레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와인 레이브 하단에도 적혀 있는 문구이고요. 이탈리아어로는 태양의 만, The Bay of the Sun 이라고 하고요. 꼴리리 우니라는 지역 자체가 피에몬테와 토스카나 사이의 지역이며 지중해에 인접한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와이너리의 시설을 먼저 보자면 가능한 한 최신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으며 1600제곱미터에 자라는 새로운 지하실을 2015년에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불과 몇백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지하실의 깊이를 보자면 해수면의 아래에 있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인 거라고 하네요. 이러한 선택은 토양의 대수층을 통해서 지하실의 내부 온도와 습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4대에 걸쳐서 꼴리디 루니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페데리치 패밀리는 1985년 베르멘티노에 집중한 와이너리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도 우수한 베르멘티노 와인을 만드는 데 헌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품종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이너리 자체는 리구리아 해의 연안의 라스페치아만에 가까이 있는데 바다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포도의 성장에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자면 라스페치아만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만 인근의 바그노 트로피카나 비치 인근으로 와이너리의 남서면에 바다를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모래가 섞인 점토질의 토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베르멘티노를 메인으로, 즉 필두로 하지만 기타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및 로제 와인과 그라파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올리브 오일까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화이트 와인으로는 베르멘티노를 포함해서 마거시아, 트레비아노 등의 투척 품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레드 와인으로는 산지오베제, 까나이올로, 마사레타, 폴레라네라 등의 토착 품종에 더해서 시라와 메를로 같은 국제 품종들도 일부 취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샤르마 방식 혹은 탱크 메소드라 불리는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양조 후 인위적으로 탄산을 주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된 탱크 내에 남아있는 와인과 탄산을 같이 병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오늘 마실 사티콜라는 베르멘티노 라인업 중 엔트리 라인업이고, 이 위로는 보로디제와 솔라리스가 있습니다. 해발고도 330m의 카스텔노보 마그라에 있는 사티콜라 밭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었으며, 토양과 바다의 영향을 특징으로 삼는 미세 기후의 영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식재 밀도는 헥타르당 4,000그루이며 평균 수령은 30년이라고 하고요. 수확은 통상 9월 말경 시행을 하고 48시간 동안 냉침한 뒤 16도에서 17도로 조절된 온도에서 15일 동안 발효를 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3월까지 숙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황금빛을 띤 짙은 밀집 색상을 보여줄 것이고, 사과, 복숭아, 바나나의 아로마에 열대 과일과 미네랄리티로 마무리되는 강한 플라워 뉘앙스를 주면서 입에서는 강건한 구조감 그리고 긴 피니쉬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생선류와 잘 어울리고 구운 조개 혹은 백색 육이랑도 어울릴 거다라고 합니다. 시음 적정 온도는 섭씨 10도에서 12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서처에서는 2018 빈티지가 없어서 전체 빈티지로 보면은 해평가는 24,407원인데요. 저는 와인바에서 83,000원에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제 영상에서의 모든 와인들에 대해서 가장 높은 배율인 해평가의 340%에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봄에 마셔보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샀던 기억이라서 딱히 크게 뭐 아쉽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오늘 테이스팅하면서 또 한번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빈티지로 놓고 봤을 때는 3명의 평가에서 별 4.5개, 7개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수상 이력에서 리스트업 해보면은 최근 빈티지로 올수록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 빈티지에 대해서 브론즈를 주었던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에서의 평가를 보면 라인 제스트와 인상적인 드라이 화이트 와인이며 스모키하고 너티한 피니쉬가 있다라고 하네요. 가격 차이가 좀 있었어서 약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비비노에서 봤는데 여기서도 2018 빈티지의 해평가는 26,667원이었습니다. 제가 좀 확실히 비싸게 사긴 산 것 같고요. 76명의 평가에서 별 4.0개를 받았으며 적당히 볼드하고 적당히 드라이하며 적당히 에스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표가 한쪽으로 막 볼드하다 혹은 막 에스딕하다 이렇게 치우치지는 않고 중간중간의 느낌이고요. 27명이 멜론, 사과, 복숭아 뉘앙스를 얘기했고 25명이 시트러스, 레몬, 자몽, 8명이 열대과일, 파인애플 등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간만에 이 널따란 공간에 이제 와인이 하나만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일단 시음 적정 온도를 섭씨 10도에서 12도로 제한을 하고 있었으니 저는 일단 아이스버킷에 칠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따르면서 이제 컬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제가 따로 뭘 하지 않아도 굉장히 좀 노르스름한 진짜 본인들 말 그대로 약간 좀 황금빛을 띤 짙은 밀집 색상이라는 게 아주 딱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에요. 조명을 약간 바꾼 다음에 컬러를 보면은 네, 진짜 문자 그대로 굉장히 약간 밝은 기운을 띤 황금빛 그리고 되게 그 노르스름한 어떤 볏짚 색깔 혹은 밀집 색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색깔이 이제 자주 드러나는 게 이 내추럴 와인들에서 저는 내추럴 화이트 와인에서 약간 요런 류의 색깔을 좀 많이 봤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바틀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이 포일을 벗길 때 사실 이 포일 커터를 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요 사티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뜯을 수 있도록 끝이 튀어나와 있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잡고 뜯으면 도도도독 하고 요렇게 뜯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되게 많은 와이너리들에서 좀 따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호감이었어요. 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심플하게 이런 좀 만듦새? 이 약간 고객 지향적인 요런 마인드셋? 어차피 같은 포일을 쓸 건데 라는 생각으로 되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점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포일 커팅을 하고 나면 어지간해서 이런 건 다 버리는데 요거는 잠깐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향을 맡기에 앞서서 현재 제가 따라 놓은 상태에서 한번 온도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도는 섭씨 13.7도입니다. 실제 아이스버켓에 좀 더 둬야 될 것 같은 온도이고요. 제가 요거를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하루 전에 냉장 보관을 하긴 했는데 게다가 제가 와인 셀러를 13도로 유지하고 있지만서도 아무래도 지금 이 여름의 상온 지금 현재 제 실내 온도가 24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래 놔두기엔 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간단하게 테이스팅도 하고 설명도 드린 다음에 지금 여기 들어있는 요걸로 한 번 더 푸어링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특징적인 향? 이 베르멘티노가 저는 되게 약간 오묘하면서 특징적인 향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으냐면 약간
오크 터치가 가미된 이 부르고뉴, 이 버건디 부르고뉴 쪽에 이 샬도네인데 오크 터치가 약간 가미되어 있고 약간 토양이 좀 힘을 받는 그런 막 유명한 지역, 이런 지역은 아닌 약간 한풀 힘이 빠진 지역에서 오크 터치를 적절하게 가한 부르고뉴 샬도네에서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콤콤한 뉘앙스. 그리고 약간 여기서도 벌써 그 약간 깨볶는 느낌? 그런 것도 살짝살짝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이거랑 부르고뉴 샤르도네랑 무슨 차이냐라고 할 텐데, 얘는 그 뒤로 되게 플라워리한 향이 올라오면서 차별점을 명확히 둡니다. 약간 플라워리하고 동시에 좀 선득하고 서늘한 느낌을 또 줘요. 향의 강도는 한 라이트에서 미들 정도 되고, 향의 특성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왠지 모르게 그 콤콤한 느낌이나 요런 건 있지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얘가 뭐 오크 터치를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반쯤은 이 베르멘티노라는 품종의 특성이고, 다른 반쯤은 얘네가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특징적인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냉침을 한 다음에 16에서 17도 정도로 조절된 온도에서 15일 동안 발효를 한 뒤 60일에서 90일 동안은 리컨택을 한 상태로 방치한다라고 했어요. 약간 이 샴페인식으로 표현했을 때 리컨택인 거고, 제가 정확히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진 못했는데 그 과정, 아마 그 과정이 제가 이제 이 컬러에서도 그렇고 약간 내추럴 와인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아까의 그 콤콤한 느낌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베르멘티노를 마셔봤거나 혹은 이제 향을 맡았을 때 못 느꼈던 좀 그런 내추럴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또 벌써부터 약간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뉘앙스도 드는 게, 약간 달걀 흰자 같은 향도 있습니다. 이거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그런 향. 약간 그 달걀 껍질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좀 스톤이랄까? 약간 그런 미네랄, 그런 계통도 있고, 플라워리한 느낌도 있는데, 여기서 플라워는 약간 노르스름한 플라워, 노르스름하고 좀 꽃송이가 큰 플라워. 지금 이 온도에서의 기준입니다. 13.7도에서의 그런 좀 송이가 큰 플라워의 느낌도 있고, 열대과일 향도 정확히 올라오는데, 그 뒤로는 약간 골드 키위? 혹은 이제 골드 메론? 약간 그런 느낌, 노란 메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또 그 사이사이를 훅훅 치고 들어오는 미네랄리티도 썩 나쁘지 않고, 향으로 봤을 때는 꽤 잘 만든 베르멘티노라는 느낌인데, 현재 이 향만 가지고는 저는 아무리 베르멘티노라는 품종의 어떤 특수성, 좀 낯선 품종이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4만 원까지는 안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가 와인 바가 아니라 와인 샵에서 샀을 때 기준이에요. 음. 근데 향에서 이렇게 좀 약간 꽃순내도 있고 좀 묵직한 느낌, 그런 뉘앙스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입에서는 어 당도는 당연히 드라이고요. 산도가 낮진 않은데 그렇다고 높진 않아요. 약간 로우에서 미들 정도? 네, 산도가 막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감은 생각보다 썩 높진 않아요. 알코올감도 마찬가지고, 바디는 뭐 라이트에서 미들 그 사이 어둠에인데, 알코올이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니까 미들 정도 바디감은 줘야 될 것 같고요. 입에서의 어떤 풍미의 강도나 이런 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오히려 향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복합미보다 입에서 좀 더 심플해서 약간 좀 아쉽기도 해요. 음. 입에서는 되게 지배적인 뉘앙스를 주는 게 사과입니다. 사과랑 라임. 사과보단 좀 더 라임에 가까울 것 같고요. 라임인데 이제 그 라임이나 아니면 자몽, 사과,
그런 뉘앙스가 입에서는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 사과도 되게 풋사과, 되게 새콤새콤한 그런 사과이고요. 사과를 제가 먼저 떠올린 거는 그 사과 과육을 아사삭하고 씹을 때 그 아사삭하는 그런 뉘앙스. 제가 되게 보편적으로 라임 과일을 통째로 입에 넣고 씹는 이벤트는 잘 없으니까요. 뭐 벌칙 게임도 아니고. 그래서 사과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부분이고요. 이 되게 나쁘지 않은 이 미네랄리티가 뒤로 목 넘김 이후에도 되게 입 안을 진짜 깔끔하게 드라이하게 교통 정리를 딱 해 줘요. 마치 그 알코올 도수나 모르거나 전혀 연관성은 없지만 우리가 소주 마시고 나면 입안이 딱 깔끔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입안을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썩 무거운 느낌은 아닌데 마시고 나서 이 목 안쪽 어드매쯤에서 되게 그 진짜 견과류를 먹은 듯한 막 기름지다. 막 그 진짜 막 그 잣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잣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요런 이런 류를 먹고 나서 입에 되게 기름지게 남는 그런 이 견과류가 갖고 있는 오일 말고 그냥 되게 입 안에 뭐랄까 그 견과류의 껍질 부분을 먹고 나서 까슬까슬하게 남는 입 안이 그런 식으로 정리되는 그 뉘앙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맛 보고 한 5만 원까지는 진짜 5만 원까지는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시고 나서 입 안에 이 잔잔바리하게 남는 이 미네랄리티 요게 이제 아까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에서 소개한 것처럼 라임 제스트이기도 하고 뭐 레몬 제스트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레이프루트 제스트이기도 하고 진짜 이 제스트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맛있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뭐지? 좋은데? 그러면 칠링이 또 어느 정도 됐을 테니까는 잠깐 또 따라서 이게 맛있다 보니까 막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템퍼러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음 적정 온도로 들어가 줬어야 될 텐데 네, 10.7도.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적정 온도는 섭씨 10도에서 12도이니까 시음 적정 온도에 잘 들어왔고 그러면 바틀은 꺼내서 옆에 또 와인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꺼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코올 도수를 말씀 안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높은 14도입니다. 네, 뒤쪽에 보여주고 있고요. 수입사는 아베크 와인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워낙에 수입사가 굉장히 많은데 아베크 와인은 제가 몇 번 봤던 것 같기는 해요. 몇 번 봤고 생각보다 좀 희한한 제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생각보다 희한한 거 많이 수입하는데 그 희한한 것 중에 꽤 얻어 걸리는 게 좀 있었던 제 개인의 취향으로는 꽤 괜찮은 셀렉을 보여줬던 그런 수입사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음 적정 온도를 맞춘 상태에서 아까 컬러는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후각부터 해서 후각과 미각으로 해서 소개 드리고 아까 제가 열심히 얘기 드렸는데 컨클루전은 안 내렸어요. 지금 상태에서. 아까는 약간 제가 잘못된 판단할 수 있으니까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안하는 시음 적정 온도에 맞춘 상황에서 컨클루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온도가 되니까 이제 향에서 그 날카롭게 좀 묵직하게 그렇게 튀었던 느낌들이 이 묵직한 느낌이 꽃순내가 아니라 이 정도가 되니까 드디어 약간 멜론의 느낌? 멜론이나 약간 이제야 드디어 핵과류의 느낌, 뭐 피치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확 떨어지는 피치라든가 뭐 패션 후르트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패션 프루츠라고는 했지만 또 쇼비뇽 블랑이랑은 결이 달라요. 또 전혀 다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그 열대 과일이야라고 빵 하기보다는 저는 향을 맡고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거는 구대륙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약간 그 밀키한 느낌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쇼비뇽 블랑에서 밀키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지금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고 이 샤르도네에서 밀키한 느낌을 느끼려면 겁나 잘 만든 샤르도네들에서 가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정도인데 일단 향에서는 너무 약간 그 구대륙스러운 그래서 향만 갖고는 구대륙에 있는 일단 품종 중 하나라고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온도 내려가니까 더 좋은데? 네. 확실하게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온도가 맞지 않았을 때에는 제가 4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맛을 보고 지금 이 온도 적정 온도에서 한 번 더 향을 맡고 나니까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적당한 트로피컬 프루트의 느낌도 있고 거기에 뭐 핵과류의 느낌도 있고 그 뒤로 쿡쿡 찔러주는 라임의 느낌 어떤 시트러스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아까 느꼈던 사과의 느낌 이제 청사과의 느낌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1차 향으로만 지금 핸들링이 되고 있습니다. 2차나 이런 부분에 딱히 나오진 않는데 굳이 만약에 여기서 2차를 찾다라고 하면 저는 이스트 쪽을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의 그 소위 말하는 리컨택 때문에 나오는 이스티한 느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진짜 그 이런 평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랑 되게 근사치의 후각에 가져오는 이 충격으로 후각에 가져오는 향이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 충격으로는 우리 보면 이제 홈키파라고 해서 이제 그 요 네모난 하늘색 칩을 넣고 그 기계 전원을 켜면은 그 기계 안에 있는 그 패널이 달궈지면서 그 홈키파에서 모기 향이 확 피어나는 그거 있거든요. 그 홈키파의 그 하늘색 칩 이거를 바로 코에 갖다 대거나 아니면은 이걸 만진 손을 코에 갖다 댔을 때 나오는 그 선득하고 뭔가 그 인공적인 근데 뭔가 묘하게 달큰한 진짜 묘하게 달큰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약간 그 느낌 그게 코에 가져오는 충격이랑 지금 얘를 코에 갖다 댔을 때 이 여기서 풍겨나오는 미네랄리티랑 약간 메론의 향이랑 그 달큰한 느낌이랑 요게 갖고 있는 복합적인 이 총체가 저한테 주는 그 충격이 되게 유사해요. 약간 그래서 그 마치 무슨 고양이나 강아지 발처럼 약간 중독적으로 킁킁킁킁 맞게 되는 그런 류의 묘한 향. 이 내추럴 와인 중에서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 그런 묘한 향. 고런 향이 좀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류의 어떤 느낌으로 좀 중독적인 그런 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입 안에서 드라이한 정도는 더 강해졌고요. 산도는 아까보다 더 올라가서 이 정도면 미들 플러스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의 느낌은 온도가 내려가니까 좀 더 낮게 느껴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들 정도는 되시고 모더레이트 정도는 되고 그래서 바디감은 모더레이트나 아니면은 모더레이트 플러스까지 왜냐면 산도가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모더레이트나 모더레이트 플러스까지 줄 것 같아요. 입에서 느껴지는 강도는 저는 미들 정도 줄 것 같고 입 안에서도 되게 풍미의 계열이 좀 더 1차에 가까운 그런 느낌 향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이 강한데 다만 입에서는 향보다는 좀 더 금속질에 좀 더 스톤 혹은 뭐 좀 더 미네랄 그런 거에 가까운 뉘앙스 좀 더 향에서 느껴지는 과일의 느낌이 요만큼이라면은 입 안에서는 과일의 느낌은 좀 더 절제되면서 좀 더 금속질의 느낌? 좀 더 약간 그 플라스티컬해요. 뭐랄까 어 좀 더 항구적인 느낌이에요. 이 코에서 느껴지는 과일의 향은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 바뀔 것 같다면 입에서 느껴지는 맛은 한 5년, 10년까지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서의 플라스틱한 그런 느낌. 이 뭐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그 자체의 느낌이에요. 네. 좀 플라스틱 같은 느낌? 이 플라스틱 장난감을 입에 넣고 나서의 그 뉘앙스처럼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그냥 뭐랄까 좀 이런 게 본연의 캐릭터이지만 만약에 얘가 레드 와인이었다면 저는 "이건 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까지 얘기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목넘기 이후의 여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플라스틱 같은 뉘앙스, 그런 미네랄리티, 그런 선득하고 서늘한 약간 금속질의 스톤의 느낌,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주 마시고 나서처럼 깔끔하게 교통 정리를 해 주고요. 평가를 하자면 컨클루전을 하자면 저는 굿과 베리 굿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윗등급을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 굿이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윗등급을 마셔봤으면 얘보다 좀 더 나은 느낌이었을 거니까 그랬으면 얘한테는 상대적으로 굿을 줬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르티콜라르 그러니까 이 칸티네 페데리치에서 나온 와인은 얘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베리 굿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뭐 오로디제라든가 그 윗등급 솔라리스 이런 것들을 마셔 본다라면은 평가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딱 마시기에 나쁘지 않은 무난한 얘가 이 뒤로 시간이 간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얘가 이 앞이었다고 해서 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마신 거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딱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총평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Cantine Federici, La Baia del Sole, Salaticola, Colli di Luni DOC, Vermentino 2018 빈티지입니다. 이 칸티네 페데리치에서 나오는 베르멘티노 라인업 중에서 엔트리급이고요. 컬러는 되게 진한 밀집 색깔, 볏짚 색깔, 본인들이 황금빛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에서는 되게 이 과일의 느낌, 과일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사과 혹은 식은 적정 온도를 맞췄을 때 멜론, 그리고 라임 제스트, 뭐 그레이프루트 제스트, 뭐 그러면서도 약간 콤콤한 느낌, 무슨 내추럴 와인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구대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그 약간 심지어 모기 향에 가깝다고 했을 정도로 그런 콤콤하고 꼬릿한 느낌 자꾸 맡게 되는 자꾸 킁캉킁캉하게 되는 그런 향도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맛에서는 그 향에서 좀 굉장히 다채로운 과일의 느낌이나 이런 걸 보여줬는데 맛에서는 굉장히 절제되고 굉장히 좀 밀집도 있는 그런 맛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되게 미네랄리티에 가까운 되게 입에서는 약간 스틸 워터에 여러 과일 슬라이스를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다. 이게 되게 이 베르멘티노라는 품종이 갖고 있는 과일의 뉘앙스를 잘 응축한 건지 아니면 이 해가 유독 뭐 추웠거나 그래서 알아서 응축이 된 건지까지는 평가에서는 변론으로 하되 일단 제가 만약에 요 사티콜라 베르멘티노를 다시 구입한다라고 하면 혹은 누가 구입할 때 얼마에 사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저는 뭐 한 5만 원까지도 비딩할 의향이 있지만 이번에 맛을 봤어도 근데 만약에 이제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특유의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4만 원 극 후반 정도로 최종적인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격에 구입하시는 게 딱 적절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옵션은 이 살티콜라라는 라인업은 이 베라멘티노 라인업 중에서 엔트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살티콜라랑 오로디제와 솔라리스 이렇게 세 병을 라인업 순서인데 이걸 묶어서 판매하는 그런 세트 메뉴가 있다면 그 세트 메뉴 안에서는 충분히 얘가 5만 원 이상의 역할을 해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신다면은 이 와이너리가 베르멘티노라는 품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하는 걸 자기들의 지향점으로 삼는가라는 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엔트리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적어도 제가 마셔본 베르멘티노 중에서는 오늘 얘가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많이 마셔보거나 그런 건 아닐지언정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몇 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되게 소주 같은 뉘앙스, 입 안에 있는 걸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게 미네랄리티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은 진짜 해산물이랑 먹기에 참 좋습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어지간히 좀 비릿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뭐 조개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갑각류랑도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